그런데 근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교육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은 유튜브, 교육대기자TV를 통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저의 독립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 나오기 어렵지 않았느냐, 독립 결정하는 거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일이었고 어렵게 얻은 위치였지만 선택하는데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숙명이자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신방과를 졸업하고 기자가 됐을 때, 교육 분야를 맡았을 때만 해도 제게 교육이라는 분야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일하는, 열심히 알아봐야 하는 분야에 불과했죠. 기자이자 편집장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육 현장을 누비고 수많은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교육 현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요. 소위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모님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사교육이라는 보완제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가진 분들, 그것을 대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기본적인 교육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죠.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강남 8학군 어머님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생각 없이 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정보력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각 대학별로 트렌드 분석부터 학교 시험 출제 유형 등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컨설팅, 사교육 설명회, 유명 입시학원 원장들로부터 들은 정보로부터 스스로 노력해서 분석한 자료가 어우러져서 마치 대학 관계자 그 이상이었죠. 반면 대다수의 가정에서는요, 아이를 돕고 싶은데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지, 경제적인 이유든 다른 정서적인 이유든 제대로 된 교육 정보를 갖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늘 위축되고 옆집 엄마에 흔들리고, 그러다가 돈을 아껴서 아이에게 투자하고는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이를 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교육 현장은요, 교육 정보의 격차가 상당히 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속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교육 정보가 없는 분들을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주인공 성기훈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 그 환경, 그게 바로 제 얘기인데요. 단칸방과 반지하를 전전하면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고 일찍부터 노동전선에 뛰어드셨지만 배움이 많지 않다 보니 경제적인 안정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오빠는요, 학창 시절에 단 한 번도 학원에 다니지 못했어요. 근한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조차도요. 그리고 저는 학창 시절부터요,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신문 배달도 해보고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서빙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저희 채널에 얼마 전 모셨던 영훈국제중 김찬모 교장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데요. 늘 저를 보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이죠.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요, 현실의 벽은 높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입시 정보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었죠. 저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수시, 논술 전형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수시가 일반화되기 전이어서 정보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나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겠구나. 그때 절실히 깨달은 교육 정보의 격차를 교육 전문 기자, 교육 전문지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정보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요. 대입과 직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교육 정보 덕분에 성공한 경우도, 교육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한 가지는요, 교육 정보가 없는 분들이 일부러 노력을 안 한다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저 생활에 쫓겨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몸과 마음의 여유가 마련되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알바를 하는 어머님들, 아이 뒷바라지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 내 삶과 내 꿈, 내 노후는 뒤로 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부모님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절실한 마음을 저는 두 아들을 낳고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교육대 기자 TV입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쓰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교육 정보를 드리는 믿을 만한 창구,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이번에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저의 이런 생각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과 교육 인사이트, 그동안의 교육 정보의 핵심을 압축한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가진 방대한 교육 정보를 바탕으로 양육, 입시, 학습을 꿰뚫어 돈 들이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자녀 교육의 로드맵을 담은 책인데요. 이름하여 자녀 교육 절대 공식입니다. 제목이 좀 강하죠. 제가 수많은 교육 전문가를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들이 강조한 것의 공통점을 모아서요, 한 권의 책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한테 다 해주고도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는 그 걱정들, 그래서 아쉬운 그 마음들을 달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비단 대입뿐만이 아니라 육아, 양육도 마찬가지죠. 걱정을 비롯해서 자녀를 오롯이 바라보기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떨쳐야 하는 3가지를 짚어드리고요.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를 이 책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볼 때 의식적으로 떨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도 담은 책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희 2 아들을 저는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매일 수많은 유명한 원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받음에도 제가 사교육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담았습니다. 유초등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교육 대신 유초등 때 반드시 쌓아야 할 2가지 원칙,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풀어놨으니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2번째 프로젝트는요, 제가 클래스 101의 강의를 찍은 것이에요. 저의 교육대 기자 TV 댓글에는 입시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양육법을 다룬 콘텐츠에서는요, 좋은 얘기인 거 다 알겠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남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입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에 맞춰서 유초, 중등, 고등, 대입 변화, 사회 변화에 걸쳐 두루 살피고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그간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입시 변화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요. 양육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따라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요, 아마 입시 정보를 많이 하는 옆집 엄마에 휘둘리지 않고요, 어려운 교육 뉴스 때문에 머리 아프지도 않게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교육대 기자 TV를 비롯해서 교육 콘텐츠 보면서 이해 안 돼서 골머리 썩는 그런 일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입시의 흐름과 방향, 요즘 입시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에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10대 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 대입이라는 관문이니까 이 관문을 부모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낭비되는 에너지를 좀 막고요, 그것으로 아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아이를 오롯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체적 가이드라고 잡았습니다. 2가지의 도전, 모두 저의 진심을 담아서 교육 전문가이자 또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해서 진심으로 만든 것이니만큼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교육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요. 반면에 팩트에 맞는 고급 정보가 있으면 어떨까요? 불안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법 같은 정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많이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새해 1월 1일 날 저는 포스트잇에 이렇게 썼는데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시간, 첫째는 10년, 둘째는 15년. 아이가 20살 성인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적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집안 곳곳에 저는 붙여놨어요. 아이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랑 온종일 하루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요,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도 마냥 이어질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내 시선 안에서, 내 보호 안에서 계속 머물 거라 생각하면요, 아이는 마냥 어리기만 보이죠. 때로는 힘들기만 한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아서 넌덜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언젠가 성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니까 아이를 좀 더 후회 없이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걱정이 큰 부모님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더 많이 나눠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엄마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